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8,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대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1% 늘어섰는데요. 30대가 지출했던 전월세 보증금이 평균 6,740만 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청 등에 따르면 57%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목적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4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워진 청약 열기 역발상 투자 전략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봤을 때 주택 가격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민분들이 이런 아파트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이런 이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 청약으로 이제 좀 기다려 볼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청약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무주택 기간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청약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청약보다는 재개발에 있어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런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제 주택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늘 이제 어떤 지역이 가장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기회 비용이 날아갑니다. 많은 분들 이런 이제 주택에 있어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집값 상승률도 노려보면서 나중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까지 이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주택을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청약보다는 재개발 투자가 왜 유리한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부동산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은 천지개벽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제 그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용산입니다. 용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구역 지정이 정말 임박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재개발 절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성산동입니다. 마포에 이제 위치한 성산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지역은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입니다. 정말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성산동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미래 가치 어떤 점이 우수한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기회 비용이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2기 신도시 16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기 신도시가 개발이 완료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진이 되는 3기 신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교통난이 있고 입주 지연 시달리는 2기 신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난항 2026년에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인데 2026년 지금 21년이죠. 앞으로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입주 기다리다 기회 놓칠라 청약자들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2기 신도시도 이제 정말 장기간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3기 신도시도 이런 2기 신도시처럼 장기간 소요가 되면은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 정말 이제 사전 청약이죠. 사전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라는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2기 신도시 사업 이제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2기 신도시들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2기 신도시가 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제 화성 동탄의 경우 지금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사업이 완료가 됐죠. 파주 운정 그다음에 뭐 양주, 고덕 이쪽의 경우는 지금 23년, 25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2기 신도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보시게 되면 지구별로 이제 진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 왕숙의 경우는 이런 토지 보상이 약 6%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이제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보상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거기 이제 하남 교산 그다음에 인천 계양의 경우는 83%, 87%로 가장 높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고양 창릉의 경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마지막 부천 대장의 경우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남양주 왕숙하고 동일하게 6% 정도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 자체에서는 지금 사전 청약을 받고 있죠. 이런 사전 청약을 받음으로써 이런 수요 자체를 조금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청약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집가 상승률을 크게 올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높은 재개발 예상 지역의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3기 신도시 자체도 26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6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사전 청약을 넣으실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부의 사전 청약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왜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런 수요 자체가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집 사지 말라는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다. 사전 청약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금 25번째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요번에 뭐 이사 대책이라든가 이런 공급 대책도 다양하게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 정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정책?
바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 사지 말아라. 하지만 집값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이런 재개발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부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향후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집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청약의 경우는 당첨되고 실 입주까지 정말 무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든가 실입주하셔서 집가 상승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다? 정말 이제 이자 없는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출 규제까지 나와 있죠. 이제 DSR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받고 있는 대출 모든 대부분의 대출을 합산해서 내 소득 대비 이런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현금 돈이 없으면은 이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만큼 이런 청약을 노리시기보다는 지금 소액으로 정말 1, 2억 안팎으로 해서 이런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 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시 자체에서도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살리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시면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끝판왕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앞으로 천지개벽할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민족공원 개발,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렇게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자연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라 하면 바로 일자리, 자연환경, 교통 이렇게 투자의 삼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자리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제2의 코엑스로 만든다고 하죠.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시면은 산이 있죠. 바로 남산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죠. 민족공원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한강변을 끼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을 봤을 때는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서울역으로 들어가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바로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입니다. 천지개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용산.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지역의 경우는 바로 60% 가까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 집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용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런 소액으로 접근하려면은 노밀집 지역의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역 지정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성산동입니다. 성산동, 정말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가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경우는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250m죠. 250m로 1차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500m까지 2차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년까지 350m까지 개발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 가자 역세권, 이 바운더리 500m입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임박 지역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권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로 봤을 때는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조합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추진위 사무실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동의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구역 지정 자체가 정말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청약 점수 높은 분들, 청약을 당연히 노리셔야 되겠죠. 만점자분들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청약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낮은 분들 아니면은 젊은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투자하면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매물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용산, 성산동에 바로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과 이런 투자 상담의 경우는 이제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턱이 높아진 청약만 기다리시는 것보다 틈새 전략으로 다른 투자처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역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형 역세권이고요. 1.5룸 구조의 5개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자세한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역세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 지역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생 역세권하고 이제 정말 이제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수혜 톡톡히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생 역세권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DMC 이제 개발 사업이 추진이 이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만큼 개발에 따른 수혜에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고 수생 역세권도 22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자 역세권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으로도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
뿐만 아니라 뉴타운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바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자 역세권의 이런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이런 구역 지정 자체가 정말 조만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지나는 이태원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지역이죠.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태원역 이제 도보 6분 거리 6분에서 10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산이 있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한강이 껴 있죠. 배산 임수 지역으로 봤을 때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민족공원 이제 부분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예, 유엔사 부지 개발에 대한 수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호재,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 2차 개발 연장안에 대한 수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도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이제 그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수혜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이 명품 주거 매장도 지금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이제 전세 안고 실제 투자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은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일대 무료 상담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산 한남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함주원 부장님이 일대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 예약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함주원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함주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시장의 정보,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보시죠.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원준 전문님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전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1기 신도시 그리고 1.5기 신도시 그냥 통합해서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 1기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 연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과 다양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에 나서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입니다. 일산, 그리고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렇게 총 5곳을 1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일산과 분당 이 두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두 지역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죠. 자, 바로 분당. 이 성남에 위치해 있는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 내 1기 신도시로서 자, 강남에 가장 가까이에 접근이 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가장 비싼 쪽에 속하고요. 면적 약 600만 제곱미터, 600만 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까지 같이 묶여서 가장 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신도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89년도 4월 27일 날 일산과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91년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91년도 10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딱 30년이 된 거죠. 자, 노후도 이제 약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한 곳이 91년도 10월이니까 이제 30년 정도 대부분 아파트들이 30년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종시 전까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판교 신도시와 연결이 돼서 가장 최상급의 상급지 신도시, 강남과 비교해도 될 만한 그러한 입지의 신도시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 계획 당시부터 가장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 인프라, 녹지, 교육, 만족 어떤 거든지 다 최상급에 속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타 도시 대비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교육 수준 역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열 자체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대치동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 분당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자, 다른 신도시 및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노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5개 신도시 모두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 옆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 일대에 이루어진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단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치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따져본다면 강남과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파트 가격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가고 그리고 노후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기 신도시 노후화 심각, 자, 수도권 5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21년도 12월 10일 날 1기 신도시 개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자, 5개 노후 1기 신도시 시장 5명이 모여서 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 쪽에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의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5개의 1기 신도시 집중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분당 정비사업 진행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월에 정자동의 한솔마을 주공 5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수직 증축 아니고요. 수평 증축으로 일부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자, 그 2달 뒤에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4단지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역시 수평 증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할 때 수직 증축 그리고 수평 증축을 2개를 다 고려를 하게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직 증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관련법과 사업 연한, 사업 기간, 일반 분양분, 기부 체납 및 임대, 그리고 수익성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무조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구조상 이 분당 지역은 수직 증축이 상당히 힘든데요. 이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 그러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 부분이 조금은 더 늘어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는 또 재건축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서울 쪽에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던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이 분당에서만 재건축을 다 풀어버리게 된다면 그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지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재건축이라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는 거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연한도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이 건물의 노후도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추진이 되고 1년 사이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주택이 공급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라인, 그러니까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개 모두 분당 이름이 붙을 만큼 그 위상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하철 라인이 지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탄천변의 그 라인, 바로 이 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지하 공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분당, 자,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뿐만이 아니죠. 신도시들 같은 경우 대부분들이 지하에 대형 공동구를 파서 그곳에 상수도, 전력, 통신 등 다양한 라이프라인들을 이 지하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당은 수평 증축밖에는 거의 수평 증축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들어야지 기반,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들어가야지 지하 공동구에 데미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여러 층으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살기 좋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주차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하 주차장 2층, 지하로 2층, 3층, 4층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개발이 되어야 더 가치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분당뿐만 아니라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학교들과 붙어 있습니다. 길을 놓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하나와 바로 펜스 하나만 놓고 바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비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분당 지역 어떤 식으로 재건축이 될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당 서현동의 시범단지입니다. 자, 시범단지에 삼성, 한신, 우성, 현대, 한양, 자, 이렇게 총 4개의 단지가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시범단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살펴보게 된다면 용적률이 약 190%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00%까지 되다 보니까 여유 용적률은 약 80% 정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 180%, 170에서 180% 정도의 용적률이어야 조금은 더 괜찮은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업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차 공간이라도 좀 제대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몇 억씩 들여서라도 아마
재건축을 희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분당 시범단지의 재건축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세권별 재건축 유망 단지, 자, 어떠한 곳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자, 현재의 용적률이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속해 있어야 제대로 된 용적률로 괜찮은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을 노려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리모델링을 노리기보다는 재건축을 노려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패스할 수 있는 곳. 자, 최소한 도로 하나라도 2차선 도로 하나라도 있어야 이 영향 평가를 쉽게 패스를 할 수 있어집니다. 자,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투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곳. 이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등기를 띄워봤을 때 좀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갖고 있는 곳들이 조금은 더 협조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새롭게 변화가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들을 찾아서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괜찮은 곳들 분명히 괜찮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기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상급지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기에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갭 투자에 나서실 경우에는 보통 필요하신 금액대가 7억에서 약 10억 사이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자, 틈새 매물을 노려서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건축이 가능할 만한 곳에 상업시설에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입주권을 노려서 상업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리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곳들 어디 있는지 전문가분들과 꼭 한번 상담하셔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갭 투자 비용의 거의 10분의 1 수준.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영리한 투자 해보신다라면 앞으로 새롭게 변화할 1기 신도시,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이 분당권역도 충분히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네, 성남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정자역이고요. 상가 소개해드립니다.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분당 정자동에 대해서 상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분당 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투자는 이 서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분당 지역 IT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 본사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분당 지역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 판교 그리고 이 정자역 이 두 지역 쪽에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 그런 IT 기업들, 본사들이 다 이 두 지역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지역 모두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성이 되었고 또한 최근 들어서도 분양하고 있는 것들의 가격대를 본다라면 강남과 거의 비교를 해도 될 만큼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건축을 좀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정자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인분당선,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 두 개의 노선이 교차를 하면서 이 정자역이라는 곳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자역이 신분당선의 최종 종점이었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감에 따라 이 노선이
앞으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더욱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이 정자역입니다. 자, 탄천에서 이 왼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쪽에 업무 지역들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K 영구동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네이버, 두산 등 다양한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곳 아파트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아파트들과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잘 교차하는 곳. 그러니까 탄천에서 이 왼쪽 편을 한번 살펴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디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재건축 가능할 만한 아파트 누려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정자역에 현대중공업 R&D 센터가 지금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본사, 그리고 두산 타워 등 다양한 건물들이 이곳에 현재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KT 본사 같은 경우도 이 분당 쪽에 위치해 있고요. 수많은 회사 본사들이 왜 이 분당 쪽에 모여드는 건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T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분당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탄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택 전시관이 있습니다.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바이오 헬스 허브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한 새롭게 업무 지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는 IT 센터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이오 헬스 허브가 조성이 됨에 따라서 이 정자역 일대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업무 지역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가치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도 딱히 크게 시세 변동이 없었고요. 꾸준한 모습들을 그려주다가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했죠. 자,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자, 서울 오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이 지역의 노후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 오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5개의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정부 쪽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 되면서 삼중 또는 상업지구여야 한다. 자,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곳, 자,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면서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이러한 것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바로 조선비지의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상가를 사두면 새 집을 준대요. 주택규제의 틈새 시장 파고드는 바로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주소지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땅 지분을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것만 따로 빼놓고 재건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쪽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거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작년 약 30%가 올랐고요. 최근 들어선 3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 보이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눈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향후에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면서 제대로 된 아파트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매 가격 1억 8,600에서 매매가 2억 2,7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세 한 달 월세가 약 10에서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월세 보실 필요 없는 거고요. 이곳은 향후에 재건축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는 겁니다. 자, 대출 예전에는 70에서 80%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40% 정도로만 놓고 살펴본다라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에서 한 1억 3천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향후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입주권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상가입니다. 월세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래에 입주권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 자, 그리고 대기업이 주목하고 개발을 계속적으로 나선 곳,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 시 개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곳, 현재 용적률이 200% 미만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곳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소액으로 단지 내 상가 매물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소액으로 향후에 아파트 재건축을 노릴 만한 곳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반포, 개포 등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내 상가 가격대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엄이 7억에서 8억 정도 붙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는 높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리한 투자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이고요. 원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지역의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 지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아파트가 될 만한 개발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반포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 강남대로 왼쪽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입니다. 자, 신사논현, 신논현, 강남역, 2호선, 3호선, 9호선, 7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는 이 왼쪽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동인데요. 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개발이 시작이 될 건데요. 강남에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인근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반포동에서 반경 몇 킬로 안쪽에 1, 2킬로 안쪽에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신논현 노년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반포동입니다. 자,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노선까지 갖추게 되면서 자, 롯데칠성 부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대로 일대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를 하는데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투자할 곳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대기업들 계속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강남대로 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GTX 두개 노선 및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10년 이상짜리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 먹을 거 충분히 남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자, 이곳 반포 자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곳. 자, 이곳을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올라갈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만 향후에 이곳에 공원이 조성이 된다. 집 앞에 공원이 이제는 눈앞에 보여지는 곳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반포 자이와 함께 이곳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들은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든 투자를 하실 때에 노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당장 개발을 해도 될 만한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안심하고 투자에 나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왼쪽 편 바로 반포 자이죠. 자, 이곳 아파트 가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이 가격 듣기만 하면 좀 힘이 빠지는데요. 그만큼 이곳의 미래 가치 높다. 앞으로 반포 자이는 얼마까지 오를지 평당 1억 5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곳 매매 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보다는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이 강남대로 라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나가기 때문에 이곳 소액으로도 강남의 아파트 입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놓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문의는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김원준 전무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